3.6 등식과 방정식. 일단 학습 목표는 등식의 뜻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 다양한 상황을 이용해서 방정식과 그 해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방정식이라는 용어가 나왔고 등식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역시 여기에서는 등식과 방정식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자를 포함한 식과 그것을 계산해내는 것, 그거랑 등식이랑 헷갈려 하는데, 일단 여기 수학 체험 활동에서 보면 문자를 포함하는 x라고 하는 이 문자는 모르는 것, 그 다음에 변하는 것, 이런 것들을 문자 x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학생수, 서현이네 반 학생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모둠의 수를 x라고 표현을 한다면 6명씩 나눴잖아요. 그러면 한 모둠에 6명씩이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런데 모둠이 몇 개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x개라고 한다면 6x명이 되겠죠. 근데 그런 모둠을 만든 다음에 4명이 남았다. 그럼 학생수라고 하는 것은 한 모둠당 6명씩 들어가는데 4명이 남았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문자를 포함한 식으로 문자를 포함한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6x 더하기 4라고 하는 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꾸 여기다 뭔가를 등호를 써서 뭔가를 쓰려고 자꾸를 하는데, 그거는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학생 수가 34명이다 라는 말이 있다면, 그때서야 우리는 등식이라고 하는 것을 쓸 수 있는데, 자, 등식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등호를 사용하여 두수 또는 두식이 같음을 나타낸 식을 등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4는 7이다. 네, 요것도 등식이에요. 그런데 3 더하기 4를 계산하여라 라고 해서 그 결과가 7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거를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거죠. 3 더하기 4는 7이라고 하는 이 전체는 등식이고, 3 더하기 4를 계산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그걸 우리는 7이라고 푸는 거죠. 그러니까 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등호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이거를 만약에 이런 문장으로 되어 있는 이런 실생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게 등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려면 같다라고 하는 의미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같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6x 더하기 4라는 식을 구했는데 서현이네 반 학생 수가 34명이다. 그걸 바꾸면 34명과 같다이죠. 즉 같다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이 있으면 등호를 사용해서 수 또는 식이 같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러므로 그럴 땐 등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식을 세우는 것인지 등식을 만드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되고요. 예를 들면 2 더하기 3은 5, 2 더하기 3은 5와 같다, 이렇게 같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등식이 됩니다. 3은 1보다 크다라는 말은 같지 않다라는 말이죠. 따라서 등식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식이 아닌 것들을 부등식이라고 부르는데, 부등식은 아마 2학년 때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그래서 등호로 나타낸 식에서 왼쪽에 있는 녀석 전체를 좌변, 왼쪽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녀석을 우변이라고 부르고 통틀어서 양변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중에서 등식을 모두 골라라. 같다라는 표현이 있어야 돼요. x 더하기 1은 x에 관한 1차식이고요. 4-1은 3과 같다. 등식이네요. x는 y, x와 y는 같다. 역시 같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등식이고요. x-2는 5보다 작다. 같지 않다죠. 따라서 등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등식은 2번 되겠네요. 자, 다음 문장을 등식으로 나타내어라. 자, 등식으로 나타내어라 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문장 속에 같다라는 표현, 같다라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같다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한 변의 길이가 a cm인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15cm이다. 요 2다라는 말은 15cm와 같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따라서
15cm. 둘레의 길이가 15와 같다라는 뜻이니까 자, 우변에다 15를 써주면 되고요. 그리고 둘레의 길이가 15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둘레의 길이가 오면 우변 좌변도 둘레의 길이가 와야 되겠죠. 같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둘레의 길이면 여기도 둘레의 길이가 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을 그려요. 자, 둘레의 길이 구해요. 아, a가 3개구나. 3a가 15랑 같구나. 자, 2번입니다. 어떤 수 x의 2배에 4를 더한 값은, 여기까지가 끝나네요. 값은 x의 3배에서 1을 뺀 값과 같다. 같다라는 의미를 써줬네요. 따라서 같습니다. 좌변에는 어떤 수 x, 어떤 수가 x예요. 그렇죠? 데카르트가 어떤 수라는 표현을 x라는 문자를 써서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했는데, 어떤 수 x의 2배, x에다가 2를 곱한 것에 4를 더한 값, 이게 좌변이네요. 우변은 3의 3배에서 죄송합니다. x의 3배에서 3x에서 1을 뺀 값, 그렇죠? 3x-1이 우변이 됩니다. 이렇게 좌변과 우변으로 나눌 수 있죠. 자, 이것을 우리는 등식이라고 부르는데, 자, 그러한 등식 중에 예를 들면 자, 2 더하기 3은 5. 2 더하기 3은 5죠. 항상 성립합니다. 이렇게 미지수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참이 되는, 좌변하고 우변이 항상 같아지는 등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불러요. 항등식. 항상 식이 성립하는, 항상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는 그러한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부르는데, 2 더하기 3은 5. 이거 항등식입니다. 문자가 없지만. 그러면 우리가 동영상에서 x 더하기 3 빼기 x는 3. x값에 상관없이 x에다 1을 넣으면 1 빼기 1이니까 사라지고 3은 3.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등식이 참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3x-4는 5를 참이 되게끔 한다라는 건 우변이 5와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좌변에 있는 3x-4가 5와 같아야 됩니다. 근데 x라는 문자가 있어서 지금 계산이 안 되죠. 그런데 만약에 그 x의 값이 1이라면 3x-4에서 x가 1이라면 네, 그렇죠. x가 1일 때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5와 같은지 안 같은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네, 여기 보면 x 대신에 1을 대입을 했죠. 그래서 좌변에 3x-의 값, 식의 값을 구한 거예요. -1, 2, 5, 8 이렇게 구한 겁니다. 그러나 우변은 항상 5죠. 상수니까. 항상 우변은 5, 5, 5, 5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5와 같다, 5와 같다, 5와 같다, 5와 같다. 근데 -1은 5와 같지 않아요. 2도 5와 같지 않아요. 8도 5와 같지 않아요. 그래서 거짓이 됐고, x가 3일 때만 좌변도 5가 되고 우변도 5가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x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그러한 등식을 x에 관한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방정식.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해야 돼요. 이런 것을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그때 이 문자 x를 방정식의 미지수, 아직 알지 못하는 수다라는 뜻의 미지수라는 표현을 쓰고, 특히 거짓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참이 되는 요때 이 x의 값 3이죠. 이것을 우리는 해 또는 근이라고 부릅니다. 자, 해 또는 근이라는 표현에서 해라는 말은 해답, 즉 답을 풀었다라고, 즉 해결했다라는 표현의 해고요. 근이라는 말은 뿌리라는 말입니다. 뿌리라는 말인데, 요 근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뒤에 가서 왜 근이라는 표현을 썼는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풀어보면요. x의 값이 1, 2, 3일 때 3x-1이 8과 같은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여라 그랬어요. 즉 우변은 8로 정해져 있죠. 8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좌변은 3x-1이니까 문자가 있는 경우에 이게 무슨 값인지 지금 몰라요. 근데 x가 1이면 3 곱하기 1 빼기 1, 3 곱하기 1 빼기 1, 8과 같다. 아니죠.
2가 됩니다. x가 2면 3 곱하기 2 빼기 1 6 빼기 1이니까 5죠. 8과 같다. 아닙니다. x가 3이면 3 곱하기 3 빼기 1 9 빼기 1이니까 8과 같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x가 3일 때만 같아져요. 요럴 때를 우리는 참이라고 부르고 나머지는 거짓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참이 되는 녀석을 우리는 주어진 방정식의 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x의 값이 1, 2, 3일 때 다음 방정식의 해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참이 되는 경우를 구해보면 x가 4 빼기 x가 2가 될 때를 찾는 거죠. 우변은 2니까 2와 같다. x가 2일 때 주어진 방정식이 참이 됩니다. 따라서 방정식의 해는 x는 2. 자, x에다 1 넣으면 2 곱하기 1 더하기 1이고요. 우변은 3 곱하기 1 빼기 2예요. 그래서 3, 1 이렇게 되죠. x가 2면 2 곱하기 2 더하기 1이 돼서 좌변은 5, 우변은 2 곱하기 3 빼기 2가 되어서 4. x가 3이면 2 곱하기 3 더하기 1, 7이고요. 9 빼기 2가 돼서 7. 그래서 x가 3일 때 참이 되네요. 이것을 우리는 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방정식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그런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x 더하기 2x는 3x. x에다 어떤 숫자를 넣어보세요. x 더하기 2x는 3x에서 x에다 1 넣으면 1 더하기 2, 3. 항상 같죠. 2 넣어도 2 더하기 4, 6. 항상 같아요. 3 넣어도 3 더하기 6, 9. 항상 같아요. x에다 어떤 숫자를 넣더라도 항상 참이 됩니다. 아까 방정식은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했는데 이거는 x값에다 어떤 숫자를 넣어도 항상 참이 되죠. 이러한 등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x값에 항상 참이 되는 그러한 등식을 x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 중 항등식을 찾아봅시다. 좌변하고 우변이 딱 같아야 돼요. x-3, 0. 같을지 안 같을지 지금 모르죠. x값에 따라서 같을 수도 있고 안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정식이네요. 3x-2x는 x. 좌변 3x-2x 정리하면 x가 되죠. 좌변하고 우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이럴 때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부르고 3x 플러스 2는 8. 역시 같은지 안 같은지 몰라요. 방정식. x 더하기 1하고 1 더하기 x. 달라 보이나요? 똑같아 보이죠? 순서 바꾸면 됩니다. x 더하기 1은 x 더하기 1. 그러니까 항등식이 되죠. 2번하고 4번이 항등식입니다. 자, 조심해야 될 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 더하기 3은 4. 항등식이다. 항등식이 아니다. 네, 항등식이에요. 네, 이상 3.6 등식과 방정식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